자, 안녕하세요. 5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전체적인 복습 1교시에서 4교시까지 배우셨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셨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문서의 작성 요령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죠. 문서의 작성 요령 1번 뭐부터 하셔라? 처음에 뭐부터 하셔라? 예, 용지 세팅부터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늘. 자, 용지 세팅이 끝내고 나면 선입력입니다. 이 선입력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다 들어간다? 글자라는 개념은 다 치세요. 글자는 다 칩니다. 그럼 글자에 뭐가 있는데요? 예, 한글, 영어, 특수문자, 한자 이런 것까지도 글자를 입력 시 미리 다 치고 넘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셔라? 꾸미기 개념으로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꾸미기 개념을 들어가시고 난 상태에서 이제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셔라? 저장을 하십시오. 인쇄 혹은 저장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그냥 그 글자 치면서 꾸며 나가는 게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제목이라고 치고 총복습 이렇게 한번 친 다음에 제목이니까 제목 친 김에 여기 들어가 갖고 글자 크기 세팅하고 글자체 바꾸고 글자 가운데 정렬 썼다 치고 난 상태에서 그럼 제목은 만들어진 거 맞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연달아서 글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위에 있던 제목이 그 밑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시 원본으로 돌리려면 또 들어가셔갖고 제가 편하게 쓰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갖고 바탕글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본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귀찮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규격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쓰는 흐름, 문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요 개념대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혹시나 선생님 꾸미기 배울 때 먼저 글자 입력 치고 그 부분 꾸미고 그 다음 부분 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효과적인 개념을 위해서 글자를 다 쳐놓고 꾸미기 개념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문서는 제가 먼저 문서 세팅을 상하좌우 여백을 20을 주고 합니다. 20을 주고 그런 다음에 선 입력이 끝내놓고 선 입력 그래서 특수문자 한자 이런 거 다 써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배웠던 꾸미기 개념과 저장 개념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글자만 써놓은 문서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 이 녀석이시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F7번을 누르게 되면 상하 좌우 20 주고 나머지는 얼마를 줬다고요? 0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상하 좌우 20 주시고 나머지 0 주시게 되시면은 요렇게 위에 있는 눈금자에서 내가 여백을 얼만큼 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실 거고요. 금호, 여기는 금호 쓰시고 한자 쓰신 거 맞으시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금호 쓰시고 가로 열고 또 금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한자 누르셔갖고 요거 한자 바꾸고 난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이렇게 쓰시면 안 좋죠? 어떻게 쓰시면 된다. 금호 쓰고 바로 한자 누르신 다음에 금호 요 녀석이니까 요거 찾아갖고 요 모양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입력 한자 쓰실 때는 입력 형식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렇게 두 번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요 녀석은 당연히 특수문자가 되시겠네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셔도 되시겠고 문자표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시겠고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시겠네요. 문자표 들어가셔서 찾든 뭐 저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일단 글 다 써놓으시고 밑에 거 요것도 뭐가 되시는 거다? 예. 요것도 문자표가 되시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문자표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다 써놓으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됐네요. 그럼 이렇게 글자를 다 썼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좋다고요? 글자를 입력 끝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미기 과정으로 갑니다. 글자를 다 쳐놓고 나면 내가 어딜 꾸며야 될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봐도 금호산악회는 뭐가 됩니까?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목 블럭 잡으셔갖고 항상 블럭이 우선이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 넉넉하게 크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목이면 뭐 흑백으로 인쇄하실 것 같으시면 굳이 글자 색은 제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본인께서 필요하시다면 밑줄 같은 거 꺼주시고 그러시죠? 이런 개념들은 누가
뭐 진하게 해주시든 기울게 하시든 이건 다 본인이 판단해 주십시오. 밑줄을 넣으시든지. 그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내가 보기 좋으면 남들도 보기 좋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글들 쭉 블럭 잡으셔갖고 공통적으로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고요. 한 12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해주죠. 그리고 눈에 잘 보이라고. 그리고 이 정도 해주고 혹시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글자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자체도 바꾸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셔갖고 내가 보기 좋은 걸로 만들어내시면 되시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깔끔하게 꾸며나가시면 되시겠죠.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제 10일의 정규 산행 일정 요 녀석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여기에다가 밑줄만 조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산행 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행 일정.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중간의 항목들에 대한 개념들은 뭘로 보내시는 게 좋다? 당연히 가운데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산행일, 산행지, 산행 코스, 소요 시간, 출발 시간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요거 입력하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 필요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랑 쪽 빠르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만든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바 한 칸, 두 칸이 글자 한자와 같은 영역을 먹습니다라는 거. 요거 오늘 밑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바 몇 번 누르면 2번 누르면 글자 한자와 같은 영역을 먹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예, 산 치고 한 칸 띄우고 행 치고 한 칸 띄우게 되면 빈칸이 몇 개 들어가죠? 두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총 4글자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위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판단하셔갖고 아하, 내가 스페이스바는 보통 우리가 단어 띄울 때 쓰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글자의 간격을 맞출 때도 종종 사용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이 블록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제가 요 산행일, 저 산행지, 산행코스, 소요시간, 출발시간만 블럭 잡아갖고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제가 블럭 잡을 때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블럭 잡거나 아니면 키보드 Shift 누르고 블럭 잡더라도 무슨 단위 블럭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줄단위 블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블럭 잡는 요령 중에서 특수 블럭이라고 부분 블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눌러라? F4번을 누르고 방향키랑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만 이렇게 깔끔하게 블럭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색 빨간색 주게 되면 간단하게 이 부분만 블럭 잡고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셨다면 이거 몇 번 하시면 되세요. 예, 여기 블럭 잡고 빨간색, 여기 블럭 잡고 빨간색 5번 하시면 되세요. 귀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지는 않지만 한글을 배워갖고 정확하게 쓴다라는 개념은 필요하신 기능. 죄송합니다. 휴대폰을 옆에 대놓고 찍다 보니까 휴대폰이 울리네요. 나중에는 휴대폰 무음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능 잘 기억하시게 되시면은 소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죠?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을 때 블럭 잡는 방법 중에서 일반적인 블럭 그냥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F4번과 방향키를 통해서 우리가 편한 블럭 잡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 커서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F4번 누른 다음에 방향키로 쭉 내리신 다음에 글자 빨간색 하게 되면 한꺼번에 끝나니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부분 끝났다 치우시게 되면은 이제 금호산악회 누가 봐도 얘도 마지막 제목 같은 게 역할이 되니까 얘도 가운데 보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선생님 글자 크기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이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선택하셔갖고 이렇게 블럭 잡고 얘들은 당연히 오른쪽 정렬해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문서를 한번 만들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게시판 같은데 걸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가 아니라 얘는 한 장짜리 문서는 맞죠. 그 대신 밑에가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해갖고 A4 용지 가득 들어오게 해갖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능 기억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건 먼저 모르시겠거든 줄간격 쓰십시오. 문단 간격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엔터 한번 더 치셔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시는 것들 필요한 부분에서 엔터 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까지가 유지가 됐다면은 대부분 줄간격을 통해서 문서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문서 전체 블럭 잡고 싶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A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거 쓰셔도 좋으니까 컨트롤 A 눌러갖고 요 밑에를 조금 보시면서 줄 간격을 한 번씩 늘려나가 본다는 얘기죠. 저도 이게 지금 줄 간격이 정확히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려보고 늘려보다 보면은 이 밑에 꺾인 니은자 근처까지 왔었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면 되죠.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죠. 그래고 이거를 이렇게 막 눌러도 되니까 눌렀다가 잘못되면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어허 좋습니다. 딱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셨다면 이런 말씀 드렸던 거 4교시에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글자 중심의 문서가 들어가실 때는 바깥에 테두리가 들어가면 안정감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잠깐 해드려야죠. 요 부분에서 산행일 요 부분에서 뭘 해주시면 좋을까요? 요거는 요렇게 앞에 써 있는 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산행 일정의 하위 항목입니다라는 거 나타내시면 좋겠죠?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문단 여백이라고 불렀다. 쉽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위에 있는 모래시계 밑에 있는 사각형에 마우스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요렇게 너는 하위 항목이다라는 걸 좀 나타내 줄 거야라는 거. 그러니까 요 녀석도 간격을 내가 정확하게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싶은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문서는 보기 좋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본인께서 블럭 잡은 만큼 요렇게 움직이시다가 요 정도 오면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때 놔주시면 된다.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모양은 됩니다. 근데 잔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기능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쓰시게 되면 문서가 깔끔해진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는 방법.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한글을 쓴다 그런다면은 여기 있는 요 기능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고 왼쪽 여백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나시면은 이제 전체의 문서의 균형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인쇄하시기 전에 깔끔한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드시면 된다고? 메뉴가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쪽에 들어가서 쪽 테두리 배경. 됐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먼저 결정하셔라? 선의 종류부터 결정하시고요. 테두리 한번 치신 다음에 여기 5mm는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놔두시면 되세요. 요 5mm보다 조금 더 넓게 할까 그러시게 되면 저 한 7mm 줘볼까요? 전체를? 자 그럼 모두를 누르셔갖고 7mm를 줘갖고 조금 외곽적으로 그럼 여기서 조금 2mm 정도 띄어있는 빈 공간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2mm가 띄어져 있는 빈 공간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인쇄 설명할 때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문서가 완성이 됐으면 이게 제대로 인쇄가 될 건지 아닐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게 뭐다? 인쇄 미리 보기다. 파일에 가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셔도 되시겠고 아니시면 요 위에 있는 그 서식줄에서 프린터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인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쇄되는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있는 거 요 녀석 누르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보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 확대가 되고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빼기 모양 마우스 보이시죠? 요거 보셔가고 확대를 할 거냐 축소를 할 거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보셨었을 때 요 정도 뽑아내서 밖에 걸어 놓으면은 누구한테나 알림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녀석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닫기 누르시게 되면 원래 한글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시겠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겠죠? 한 번 쓸 게 아니라 다음 산악회 때도 이런 고지가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 저장해놨다가 다시 또 쓰시면 되시겠네요.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은 단축 키로는 Alt S 누르시면 되시겠고 아니면 파일에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시겠고 아니면 여기 있는 디스켓 마크 누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보러 가죠. 어디 들어가 갖고 저는 파일 들어가 갖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원래 저장하기 누르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냐? 그냥 문서에 처음 저장할 때는 그냥 무조건 저장하기 누르셔도 됐고 이거 귀찮으시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셔도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저는 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냐면은 이거 한번 저장했다가 불러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에 준비물로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뭐가 뜬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와 이름을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저장하실 때 한 가지 더 결정하십시오. 혹시 내가 2020을 내가 깔아준 게 아니라 남이 깔아줬는데 우리 집에서는 파일 형식에 대한 개념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가 HWPX라고 뜨시는 분들은
이걸 나 혼자 계속 쓸 것 같으시면 크게 상관없어요. 남들한테 보내시거나 남들과 문서 교환을 하셔야 될 때는 뭘로 바꿔주시는 게 편하다고요? HWP로 바꿔주시고, 위치는 저는 그냥 여기 제 그 유튜브 강의 자료에다 넣어놓도록 하고, 파일 이름은 뭘로 하시면 된다? 이 내가 만든 문서에 맞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는 산행 일정 알림 문서,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시고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나셨으면 끝.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 입력과 기본적인 문당 글자 꾸미기, 쪽 꾸미기만을 이용해갖고 문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자, 닦고 난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불러오실 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들어가셔갖고 아하, 나 이거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아까 제가 저장했던데 산행일정 알림 문서 있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저장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래갖고 나중에 어라? 바뀌었어요. 시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바뀌어갖고 요거를 수정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하시면 된다. 여기서 사인 뭐 일시를 무슨 요일에서 무슨 요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게 11회에서 12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12회 하신 다음에 이 녀석은 만약에 다음에 이 녀석을 그러니까 이 문서의 연속성을 생각하시면 그냥 저장하기 누르시면 된다 그랬고, 요거를 원본으로 하고 다른 그 수정본을 다시 다르게 파일 2개로 유지하실 때는 이 녀석을 어떻게 저장하시면 된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갖고 파일 2개 만드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과정, 그러니까 파트 1이라고 불렀던 무엇부터 무엇까지, 입력부터,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세팅, 용지 세팅, 글자 꾸미기, 문단 꾸미기, 그런 다음에 쪽 꾸미기까지 배우셨던 파트 1이라고 불렀던 이 과정에 대한 총 복습 연습 문제를 해봐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꼭 이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본인께서 이런 형식의 비슷한 글을 한번 적어 보시고 타자 연습도 하실 겸 그러셔갖고 우리가 배웠던 기능, 강사가 보여드렸던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잘 한번 써보시면서 이렇게 문서 한번 완성해 보시게 되시면 아, 한글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교시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교시에 뭐가 나올 거냐? 이제 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글자 작업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체 작업을 집어넣게 되실 겁니다. 그 개체 작업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게 표인데, 표가 한 4일 5일 그러니까 4교시 5교시가 나가시게 될 거예요. 표가 한글에서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리죠. 맨날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표만 잘 사용하셔도 어디 가서 일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음 이제 6교시가 되겠죠. 6교시부터 3, 4교시에 걸쳐 갖고 표 작업을 마무리 짓고 그 외적으로 차트, 도형, 글상자, 그림 이런 모든 기능에 대해서 개체 작업으로 한 10교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교시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또 휴대폰에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5교시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저는 6교시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